용어하고 중개대상물 봤어요. 그럼 두 개는 세 개 맞췄고, 이제, 자,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개공은 공인 중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 중에서 시험 합격을 해야 돼. 자, 합격을 먼저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개설 등록해야죠? 개설 등록을 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합격하러 갑시다. 자,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한 1년에 한 문제씩 나오죠. 이거는 임의 기관이야. 둘 수 있다. 자, 법 제2조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심의위원회라 그래요. 자, 제1항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다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줄여서 국토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줄거 둘 수 있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자, 둘 수 있다 이런 것을 임의기관이라 그래. 임의기관 필수기관이 아니고 둘 수 있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 현재 두고 있어요. 자, 네 개를 외워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죠.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제1호가 가장 중요해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지금 절대평가. 자, 절대평가는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이게 곧 지금 상대평가로 바뀌었나 말 나왔잖아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근데 1년에 만약에 뭐 5,000명 뽑겠다. 이런 게 상대평가죠. 상대평가가 되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니까 뭐 가타란이 80점이 될 수도 있고 85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되면 합격 못 합니다. 우리 지금 60점도 어려운데 상대평가 되기 전에 빨리 금년에 합격하세요. 상대평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관한 사항. 지금은 절대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 2호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3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마지막 4.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네 가지죠. 1. 자격취득. 2. 중개업 육성. 3. 중개보수 변경. 4.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게 자 3번의 중개보수 변경과 4번의 책임 보장. 이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네 가지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3항이야. 요 네 가지 중에서 1호 요거는 반드시 따라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된다. 밑에 갑니다. 3번 제3항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 중 줄거세요. 제1호의 경우 1호가 바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죠.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이하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시험 시행기관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예컨대 현재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꿨다. 그러면 반드시 상대평가에 따라야 돼요. 자, 1번 내려가서 설치는 두 번째 줄 임의기관이다만 줄거든요. 맨 뒤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임의기관이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 자, 2번에 이제 구성은 자주 나와요. 자, 구성은 양가로 1번에. 자, 정책심의위원회 2원장입니다. 2원장 1명 포함 7명 이상 11명 이하 2년으로 구성한다. 자, 2원 조심해야 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2원은 2원장 포함입니다. 장 포함해서 7 내지 11명이 됩니다. 홀수라고 생각하세요. 2원장 포함 7 내지 11명입니다. 차주래요. 홀수입니다. 홀수. 7명 이상 11명 이내 2원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첫 번째 줄거세요. 2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자, 심의위원회 2원장은 우리 차관이 2명인데 그 중에 2원장은 국토부의 제1차관이 됩니다. 국장이 2원장이 아닙니다. 제1차관이에요. 그 정도 기억하고 양가로 3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도 1명입니다. 자, 그 3번에 그 심의사항 4개는 아까 외웠어요. 4개. 그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2번에 중개업 육성, 3번에 중개보수 변경,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요 4가지 중에서 자, 양가로 2번 외우러 갑시다. 이 심의위원회 그 4가지 심의사항 중 그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라고 적어. 반드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그 4가지를 심의하는데 그 4가지 중 1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자, 4번에 이제 이원의 임기 2년이죠. 자, 1번의 임기는 그 2번째 줄 줄거세요. 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년, 이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새로 2년이 아니고 남은 기간입니다. 자, 오른쪽에 5번 옵니다. 5번. 이원장, 장의 직무. 아까 이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죠? 제1차관이라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글 1번에 이원장은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2번은 자주 나와. 2번.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원장이 동그라미 미리 지명한 의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 옆에 적어보세요. 부위원장이 없어요.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부위원장이 한다 그러면 안 돼. 미리 지정한 자가 합니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한다 X입니다. 부위원장은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6번 갑니다. 자, 심의위원회 운영 2번, 3번은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최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3번, 7일 내오죠.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줄거세요.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요걸 장난을 많이 쳐요. 7일 전까지 회의할 날짜,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일 전까지 통보한다. 그리고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제2절 내려옵니다. 시험 치러 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입니다. 자, 법 제4조 자격시험 제1항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그 시도지사 줄거세요.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예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은 자, 시험기관이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예외가 국장입니다. 자, 2항은 예외. 우리가 법원 이제 공부할 때는 항상 법 조문은 1항, 2항 이렇게 있으면 1항이 원칙이에요. 1항 원칙을 여기다 법 조문에 적고 2항, 3항은 예외를 적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항상 1항을 먼저 암기해.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된단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원칙적 시행기관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기관입니다. 자, 제2항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여서 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줄여서 시행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실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른쪽에 1. 시험 시행 기관 나오겠죠?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 시도지사. 항상 이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공법적 성격이 있단 말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국장이라 그러죠? 국장. 국장 밑에 이제 시도지사람. 이 시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광, 시도지사죠. 이 밑에 이제 우리는 등록관청이라 그래요. 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시와 이 시 구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는 이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안동시, 예천군, 구, 서초구, 강남구. 이때 구는 자, 지자체가 아닌 구도 포함됩니다. 이게 항상 중간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 시험은 자, 여기에 한 95%가 이쪽입니다. 95%. 여기 한 90, 거의 98%입니다. 여기 한 1%, 이 한 1% 이렇게 돼. 읽을 때. 그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국장, 그리고 항상 갈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요. 공부할 때.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등록관청, 다음에, 자, 이건 몇 명 안 돼요. 시도지사.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원칙, 예외, 국장입니다. 자, 원칙 갑니다. 원칙, 시도지사.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경북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이에요. 이 예외 국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가 있다. 원칙을 기억합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다음 현재는 3번에 시험 시행 의무를 위탁을 주고 있어요.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즉 시도지사는 시험에 관한 업무를 법 이름은 안 나와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자 세 군데, 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또는 공인중개협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어요. 자 거기다 살짝 적어요. 자 학교 그러면 X입니다. 뭐 대학교는 안 돼요. 위탁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다가 위탁해야지 대학교는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자 현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응시결격. 자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을 응시결격이라고 그래요. 자 응시결격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딱 2명밖에 없어요.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응시 결격자 딱 2명. 자 이게 참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초등학생도 시험 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시험 칠 수 있어. 또 감옥에 있는 사람도 시험, 전과자도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딱 못 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당연히 시험 칠 수 있고 2명만. 자 1번 줄거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취소.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증이 취소당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 못 쳐요. 우리 자격증 취소를 우리 운전면허증 생각해. 운전면허증. 지금 운전면허는 보통 취소당하면 1년 시험 못 치죠. 음주운전은 2년 시험 못 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해. 운전이니까. 자격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시험 못 쳐요. 자격 취소 당한 대표적인 내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자격증 빌려줬다. 자격증. 내가 자격증 빌려줘. 취소당했어요. 그럼 3년 동안 시험 못 칩니다. 자격증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빌려줘가지고 취소당하면 3년 동안 시험 못 쳐.
3년 지나면 우리 머리가 또 엄청 나빠졌어요. 한 몇 년 동안 합격 못해. 그 다음 두 번째, 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시험 칠 수 없어요. 시험 못 치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음 2번, 컨닝하다 걸렸어. 부정행위자. 컨닝하다가 걸리면 무효됩니다. 무효 처분받으면 5년 동안 시험 못 쳐. 5년. 2번, 부정행위자로서 5년 경과되지 않아야 자, 이건 바로 해봅시다. 시험 못 치는 사람 2명밖에 없다. 자치당하고 3년.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그러면 무효 처분받고 5년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 이하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에 부정행위한 응시자에 대해 즉 컨닝하다가 들키면 줄거세요.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이거야. 무효. 그리고 그 처분이 바로 무효 처분이야. 무효 처분이 있은 날, 걸린 날로부터가 아니야. 컨닝하다 걸린 날이 아니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게 됩니다. 무효 처분한 또 5년이야. 그러면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험은 어디서 친다 그래서 원칙은 누가 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시험은 아무 데가 쳐도 돼요. 내가 우리 집이 안동이다. 안동인데 반드시 안동에 시험 안 치고 서울에 가 시험 쳐야 됩니다. 서울에서 갑이 시험 쳤어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합격증 자격증을 누가 주겠어요? 경북도지사가 주겠어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장이 주겠어요? 아직까지 안 배웠죠, 그죠? 전문은 배우긴 배웠는데 누가 주겠어요? 에? 누가 줍니까? 에? 누가 주겠어요? 이 사람 줍니다. 이 사람 줘요. 나 줍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줘요. 근데 컨닝을 여기서 걸렸어. 컨닝하다가. 여기서 걸리면 이 사람, 여기는 경북도지사 알아요, 몰라요? 걸린 거. 시험 치다가 무효 처분 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이쪽에 통지를 해줘야 돼. 통지를. 그대에 나오죠? 이 경우,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왜? 혹시 나중에 다른 데가 시험 칠 줄 모르니까 다른 시험 기관장에게 무효 처분당해다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두 개 바로 에워버리죠. 자, 시험 못 치는 사람 2명 누구라고? 3년, 5년 자격 취소당하고 3년 무효 처분당하고 몇 년? 5년. 두 개밖에 없어요.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전과자든 다 시험 칠 수 있어요. 자, 다음 시험 시기 갑니다. 자, 시험 시기는 자, 1년에 한 번 치겠어요? 2번 치겠어요? 에? 한 번 그러면 안 돼. 법조문 정확하게 한 번 이상이에요. 자, 시험 시기 줄어든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동그라미 쳐.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1회 시행한다. X야. 1회 이상입니다. 원칙은. 1회 이상.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고, 3번 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예외 나와.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 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아까 배웠던 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 줄거세요.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야. 당해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회부터 7회까지는요 경년제였어요. 2년에 한 번씩 시험 쳤어요. 옛날에는 2년에 한 번, 6회까지인가요? 7회까지인가가 2년에 한 번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7회부터 8회부터 매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에 2번 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1년에 15회 시험입니다. 15회 시험은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어요. 시험도 굉장히 유출이 돼가지고 다시 재시험 15회 1 이렇게 2번 쳤죠. 우리 2번 친 게 유출돼가지고 15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죠.
이 15회 시험은 서울대학 시험보다 더 어려웠어요. 거의 다 떨어졌죠. 한 1000명 정도밖에 합격 못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15회 합격했습니다. 그럼 99% 거짓말입니다. 안동의 중개사 중에 15회 합격한 사람도 없어요. 자, 시험 시기 조심하고요. 딱 한 번이다. 1회 이상이다. 1회 이상 시험 칩니다. 그리고 시험 시행 기간장은 그 해 시험 안 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시험 방법 1번만 기억하죠.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그 다음 이 경우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이게 전부 법에 다 있어요. 시행령에 다 있는 겁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내려와서 시험의 일부 면제. 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입니다. 딱 한 번 다음에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자, 이거죠. 자, 원래 시험에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쳤어요. 원래는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날. 근데 1차 시험을 합격했어. 근데 2차 시험에 이제 불합격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1차는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2차만 시험 치면 됩니다. 이거 합격해야 돼. 만약 이때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1차부터 다시 쳐야 돼. 제일 재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개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한 7년, 8년 한 사람들 많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7년 공부 한번 해볼까요? 미친 사람이건 왜 미치느냐? 이렇게 돼요. 자, 1, 2차 합격하면 좋은데 1차의 시험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1, 2차 다 떨어졌어. 그럼 다음에 공부를 열공을 해야 돼. 열공해서 1, 2차 다 되면 좋아요. 근데 열공을 대충 해가지고 1차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차만 치죠? 2차 시험 치죠? 이때 딱 합격하면 돼. 근데 뭐 한 3년 했으니까 내가 공부 머릿속에 남아있겠지 하면 공부를 안 해요. 떨어졌어. 그 다음에 1, 2차 동차합니다. 이 사람 시험 되면 이때는 또 안 돼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몇 년이야? 1년, 2년, 3년, 4년이야. 그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는데 11월 달 나와야 되는데 또 의정부에서 한 4월, 5월에 나왔어요. 1차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2차가 되면 되는데 이제 안 됐다. 그러면 6, 7년 그냥 가 이거.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운 좋을 때, 자, 다음은 1차로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동차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이제 1차만 하고 2차만 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이제 동차가 훨씬 쉬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1차에 민법이 있어요. 민법이 되어야 2차가 됩니다. 아까 했죠? 중개사법 80점 이상이.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해도 중개사법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공법 어렵다. 그래. 이걸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제일 바보죠. 이걸 열심히 하지. 뭐 작년에 우리 학원 뭐 그렇지만 우리 연장님 이거 한 90점 맞으니까 쉽게 되잖아. 시험 쳐와서 막 공법 과락이라고 그래. 괜찮습니다. 이거 막 딱 보내 90점 됐대. 그걸 막 45점 합격하잖아. 무조건 민법만 되면 동차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1차하고 2차하고 나누는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늦게 왔으니까 한 7월달 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같이 한꺼번에 해야 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1차만 합격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 2차만 한다. 그때도 민법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면장이 민법 공부했잖아요. 민법 공부를 하면 중개사법, 공시법이 연결이 돼요. 민법 공부 안 하면 중개사법, 등기법 연결이 안 됩니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금년에 1차밖에 못했다. 그럼 내년에 2차 할 때 이때 민법책은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할 때. 그렇게 갑니다. 자, 또 이제 가보죠. 이제 1차 시험 면제. 시험 과목은 시험이 안 나오고. 자, 자, 우리 그 1차 시험 과목 잠깐 한번 볼까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부동산 학개론에 부동산 감정평가는 포함한다. 법에 딱 다 있어요. 학개론에서 대개 한 75점이 나오고 감정평가가 한 15점 되죠. 민법은죠. 총칙에서 법률행위만 시험범위야. 법률행위만. 103조부터 시험범위죠. 그 다음 물권은 질권을 뺍니다.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이야. 왜 질권이 제외되느냐? 객체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동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계약법 15개 중에서 3가지만이야. 계약법 중 계약 총칙과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입니다. 왜? 중개 대상 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있잖아. 그리고 자 특별법이죠. 민사 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된 규정이죠. 5가지죠. 그죠? 그 다음 2차 시험은 그 밑에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줄여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그리고 중개실무입니다. 다음 2번째 부동산 공시법은 2개죠.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법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동산 공법은 우리 국계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보증법, 주택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된 규정. 전부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시험 범위입니다.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오른쪽 자 5 시험 실시 봅니다. 자 1 시험 시행 공고. 자 1번에 줄거보죠. 계략사항 공고입니다. 계략적으로 예정하는 거죠. 2월 말까지 자주 나와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 시험 일시, 시험 방법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대충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야. 조심해야 돼요. 자 2월 말하고 2월 28일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틀려. X야. 2월 말은 28일 될 수도 있고 29일 될 수도 있어요. 2월 28일까지 그럼 X야. 틀려. 반드시 2월 말까지가 돼야 돼.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공고하는데 어디다가 관보. 자, 관보는 서울신문을 관보라 그래요. 관보. 그 다음에 일반 신문, 즉 조선, 중앙 이런 거죠. 또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합니다. 관보나 일간 신문이나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그 다음 2번 확정 공고입니다. 세부 사항은 90일 전까지야. 자, 시험 시행 기간장은 시험의 계략 사항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그 세 번째 주세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90일 전까지, 되게 한 8일까지죠. 90일 전까지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 공고하고 세부 사항은 8월, 그러니까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계략 사항은 2월 말까지, 세부 사항은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에 이제 응시원수, 언서 제출과 응시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자, 다음 장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시에서 시험 쳤어요. 6번 갑니다. 다음 1번에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자, 오른쪽 가죠. 이 자격증 교부 갑니다. 시험 쳐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면 자격증 주겠죠. 자, 동그라미 1 합격자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자, 줄거보죠. 시험 시행기관 장, 예컨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해야 돼. 공고한다. 자, 그리고 2번 자격증 교부 줄것에 꼭 나옵니다. 자격증은 1개월입니다. 기억. 시도지사는 즉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북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주는 교부대장에다가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결정 공고부터 한 달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 자격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재교부 받습니다. 자,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다시 교부, 재교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했던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심할게. 처음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처음에 자격증 교부받을 때는 이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안 내요. 근데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돼요. 그것까지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조심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그라미 재교부 재자 다시 교부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자체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양식 봅니다. 우리 처음 나오는 양식이야. 이제 중개사 처음. 자, 시험에 합격했다. 자격증이죠. 요거 게시해야죠. 게시. 자, 양식 보세요. 맨 위에 뭐가 나와? 자격증 번호 나와요. 자격증 번호.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 원본을 우리 개공의 사무소에다가 게시해야죠. 성명, 자기 이름 적으세요. 홍길동, 생년월일 적고 오른쪽에 사진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3.5cm 곱하기 4.5cm. 여권용 사진은 자, 우리 상식적으로 반드시 귀가 나와야 돼요. 귀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권용 사진은. 자, 그 밑에 보죠. 읽어보죠. 위의 사람은 홍길동이는 공인중개사법 4조에 따라 몇 년도? 몇 년도 적어야 돼? 올해 적어야 돼요. 한 2025년 그럼 몇 년 기다려야 돼? 자, 올해 시험에 시행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 취득을 증명합니다. 자, 몇 년, 몇 월, 며칠. 요거는 몇 개월 내죠? 1개월 내죠? 1개월 이내 시도지사 직인이 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자기 주민등록이 있는 주소의 시도지사입니다. 내가 서울서 시험 쳐도 경북도지사가 줍니다. 시험 치는 주의사가 아니야. 그 점 기억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준다? 주소지 시도지사 직인이 지킵니다. 내가 제주도 시험 치든 서울가 시험 치든 대전가 시험 치든 경북도지사 직인이 지켜요. 자, 이거 외에는 무조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등록관청이 나와. 그러면 뭐야? 사무소 개설 등록 안 됩니다. 자, 자격증 따려면 1년 내내 공부했잖아요. 그죠?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절대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면 우리 취소당해가지고 3년 동안 시험 못 친단 말이야. 자, 갑니다. 3절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자, 1번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금 옆에 적어 1-1입니다. 자,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자, 파는 게 양도고 빌려주는 게 대여죠. 이걸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증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이 취소당하고 그럼 3년 동안 시험 못 쳐요. 감옥에도 1-1이 됩니다. 자, 다음 양가로 2번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자, 아버지든 와이프든 상관이 없어. 부부 사이에도 빌려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사거나 양수받거나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빌려준 사람도 1-1, 빌린 사람도 1-1이야.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지만 두 사람이 그죠? 갑이나 을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다. 그럼 무조건 1-1이야. 자격증을 판다, 샀다, 둘이서 하잖아. 그러면 둘이 손에 손잡고 감옥에 같이 가라는 거야. 1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양도, 대여, 양수 다 하면. 다음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칭 금지. 여기도 1-1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 취득했다고 하면 사칭 금지. 1항 1반이야.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줄거세요.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예컨대 이는 명함이나 출판물이나 간판 등 어느 곳에도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1학년 1반이에요. 그 다음에 판례 보기 하나 볼까요? 자, 1.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람, 빌려주는 거 대여람.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이 대표적인 자격증 빌려주는 거야. 4번 자주 나와. 4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즉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중개사 업무 수행하는 줄거세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면 실질로 판단합니다. 이건 빌려준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행에 해당한다. 1-1입니다. 자, 5번 판례. 5번 판례가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5번 보죠.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자, 개설 등록은, 자, 공인중개사 이퀄 개인이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거야. 자, 등록은 개인인 개공이나 법인만 할 수 있다. 고로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줄거세요. 내가 오야 된다. 무자격자가, 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동그라미 치세요.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대표 그러면 꼭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사 명칭 사용이야. 대표라고 명함에 사용하는 것은 유사 명칭 사용에 해당한다. 1-1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이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업을 하려면 개공이 되려면 일단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무슨 교육 받냐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받고 이제 개설 등록해야 돼. 교육 한꺼번에 정리하죠. 실무 교육, 다음에 연수 교육, 직무 교육, 뭐 예방 교육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일단 순서대로 실무, 두 번째 연수, 세 번째 직무, 네 번째 예방입니다. 자, 실무부터 갑니다. 실무 교육은 자, 개공이 되려면 실무 교육을 받고 개설 등록해야 됩니다. 1년 내 받아야죠. 자, 갑니다. 1. 실무 교육. 자, 실시권이야. 동그라미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만약에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쭉 나가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임원, 사원,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만약에 소공으로 취직할 때도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이 고용신고 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종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이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1년 내니까. 및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오른쪽 2번을 장난하십니다. 자, 실무교육의 내용하고 시간입니다. 시간. 자, 실무교육 내용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 알아야 되겠죠? 법률 지식. 다음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그리고 직업 윤리 세 가지입니다. 등으로 하고 자, 교육 시간 해봅시다. 교육 시간은 4일이야. 4일. 4일이니까 해볼 때 4일이니까 8시간 하면 32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은 반나절 만에 3시간 빼줘요. 빼주니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입니다. 자, 바로 해봅시다. 교육 시간은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합니다. 4일인데 마지막 날은 오전만 받아요. 그래서 4시간 빼줍니다.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한다. 다음 2번은 3번으로 바꿔. 3번 직무교육. 자, 밑에 3번을 2번으로 바꿉니다. 연수교육부터 먼저 갑니다. 2번 연수교육. 자, 실시권자. 자, 실무교육을 받은 자, 동그라미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공, 소공이 맞습니다. 자, 실무교육 받은 후 자, 동그라미 치죠.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습니다. 자, 이번에 교육 내용과 시간입니다. 자, 연수교육 내용은 2년마다니까 법이 바뀌겠죠. 그죠? 부동산 중개 관련 법과 제도의 동그라미 변경사항입니다. 뭐가 법이 바뀌었냐? 변경사항.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를 하고 교육 시간은 이틀이야. 이틀 2일. 그러니까 28, 16에서 4시간 빼줍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합니다. 자, 연수교육. 그 다음 3번 중에 표시 워낙 많이 나와요. 연수교육은 통지를 해줍니다. 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개월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자, 2년마다 실시하니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통지해줘야 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요. 그럼 과태료 때려요. 자, 제재 과태료 4번 중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개공 또는 소공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이제 형벌은 두 가지였어 아까. 자, 형벌은 3-3하고 1-1이에요. 아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하면 사망이 3벌이었죠. 자격증 빌려주거나 빌리면 1-1이었죠. 그죠?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형벌이니까 감옥에 갈 수 있어. 감옥에. 요거는 벌금이죠. 요거는 형벌이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전과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 일단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시도지사가 때려요.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위로 올라 3번 직무교육 갑니다. 자, 순서를 잘 봐야 돼. 실무교육.
연수교육, 연수교육. 다음에 직무교육 갑니다. 자, 직무교육은, 요거는 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보조원. 자, 직무교육 올라가면서 3번. 직무교육은 1. 실시권자, 중개 보조원입니다. 자,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조심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어요. 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받아도 돼요. 1년 이내는. 2번에 직무교육의 내용은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중개 업무 수행을 안 하니까. 직무교육 내용은, 자, 법은 아니에요.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만 내용입니다. 법은 아닙니다. 직업윤리. 교육시간은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서너 시간입니다. 서너 시간.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자, 아까 실무교육이 가장 많죠.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얼마였죠? 이틀. 그런데 직무교육은 반나절이야. 서너 시간. 직업윤리만 배우고 옵니다. 중개보조원은. 순서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입니다. 자, 다음 장 넘기면 예방교육 받으러 가요. 자, 부동산 거래 사고 동그라미 쳐 예방교육. 예방교육 할 때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우리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주사 모두 다 받아야죠. 올. 자,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요거는 개공하고 소공이죠.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얘는 다 받습니다. 예방교육은. 그러니까 뭐 개공이든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임원 사원 다 받습니다. 예방주사는 다. 실시권자도 다요. 아까 했던 실시권자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실시권자예요. 이거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하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이건 다야. 그래서 순서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사고 예번 5월입니다. 5월. 자, 1. 실시권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공 등의 자, 쭉 나가보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 모두 다입니다. 자, 그 밑에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심표. 그 대상자는 모두 다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다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방주사는 다 맞아야 돼. 자, 양가로 이번에 교육 공고 또는 통지비용은 10일 전까지입니다. 국장,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 10일 전까지입니다. 10일 전까지 예방주사 맞으라고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10일 전까지. 그리고 예방주사 할 때 우리 공짜죠, 그죠? 교육비 지원해 줍니다. 교육비 지원. 1.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예방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 받으라고 지원해 줍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5번 내려오죠. 교육 지침은 국장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침은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자, 문제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01번 문제 보죠. 33회 작년 나왔던 거죠. 01번.
공인중개사법, 그걸 줄여서 이 법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중개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 모두 골라라. 아까 4개였죠? 4개. 기업,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니은 중개업 육성 정확하고, 디귿 중개보수 변경, 리얼 손해배상 책임 보장 4개다네요. 답은 기업, 니은, 디귿, 리얼. 답 5번 찾아라는 거였고, 자, 오른쪽 04번 봅니다. 이게 이제 올해 33회 이 법상 자격증에서 틀린 것. 자,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틀렸네, 그죠? 몇 개월 전까지였죠? 1개월이었잖아. 이자가 1로 바뀌어야죠. 한 달 전까지 자격증 교부해야 돼. 답이 1. 자, 나머지는 너무 쉬운 거죠. 특히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빌려주면 안 돼요.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1-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하면 1-1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너무 쉬워요. 자, 한 개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06번 가보죠. 32회 작년 최장년 문제네. 자, 내일은 공법입니다. 자, 내일 공법. 내일은 제가 병원에 가니까 내일 없으니까 잘 좀 찍어주시고. 자, 이 법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자, 정책심의위원회. 자, 기억. 이 위원회는 아까 4개였죠, 그죠? 4가지 심의사항. 중개 보수 변경하는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네, 중개 보수가 작년, 재작년에 심의해서 바뀌었죠. 니은 이 위원회는 위원장 일명 포함해서 홀수라 그랬죠?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7-11명. 다음 디귿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된다. 틀렸죠? 위원장이 누구였죠 아까? 차관 2명 중에 1차관이 된다 그랬죠? 국토부 제1차관이 됩니다. 제1차관. 리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 호선은 서로 선출하는 호선이라고 그래. 호선된 자가 직무대행한다. 틀렸죠? 직무대행자 누구라 그랬죠? 지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지명. 딱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직무대행한다 그랬죠. 디귿 리얼이 틀렸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많이 나오면 한 4개 내지 5개까지 나와요. 보통 한 4개 정도 나옵니다. 오늘 다 맞춰야 돼. 우리 10점 올라갔어요. 중개사법 봐. 몇 시간 만에 10점 올라가잖아요. 민법 10점 올라가려면요. 최소한도 열흘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뭐 복습은 한번 쭉 강의한 거 그죠? 줄건 거만 쭉 한번 훑어보세요. 수고하셨고 내일 공부 시간 잘 보시고 제가 병원 갔다가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